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9월 27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화이자 2차 업종을 했었는데 그 다음날 조금 미열이 나더라고요. 많이는 아니었는데 37.6도? 이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열은 내렸는데 가끔씩 머리가 띵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백신 안 맞으셨다면 나중에 백신 맞을 때 별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을 보면 코스피는 0.2%의 상승, 코스닥은 0.2%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큰 변동성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고 대체적으로 오늘은 무난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지수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종목들이 크게 변동성을 보여주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주가 조금씩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또 카카오도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크래프톤 50만원 근처에서 공방이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도 한번 계속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의 흐름이 좋지 못했었고 오늘도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의 흐름이 좋았네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을 포함해서 컨텐츠 제작 기업들 이런 쪽도 지수 대비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이 3천억 규모의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지금 8거래 연속으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은 동시호가 진입 전에 500억 규모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0분 사이에 그 동시호가 기간 내에 3천억을 매수하면서 최종적으로 3,500억이 순매수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동시호가에 많이 상승이 나온 종목이 있다면 외국인들이 그 시간에 많이 매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간도 소폭이지만 오늘은 순매수로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간은 코스피에 비해서 조금은 크게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지수와 마찬가지로 8거래 연속으로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오랜만에 이틀 연속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지난 9월 8일 이때부터 급락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주가의 흐름을 보면 처음으로 이틀 연속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조금은 하락세가 진정이 되었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하고 외국인 기관의 수급 같이 한번 지켜보신다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것 같네요. 그리고 네이버는 오늘까지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가량 40만원 초반 부근에서 계속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 만큼 조금은 저점을 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 차례 말씀을 드렸던 크래프톤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연기금도 여전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SKC,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LG화학, 크래프톤, S오일, 삼성전기, SK텔레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자, 주말에 이런 기사 한번 보셨을 거예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3,000명을 넘었다. 물론 추석 기간 동안에 밀렸던 환자 때문에 아마도 확진자 수가 조금 더 늘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솔직히 한편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었던 그런 재료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오전장부터 계속 우상향 흐름이 나왔었고 물론 촬영 시점에 다시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확진자 수 대비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기사가 작년에 나왔었다면 아마 오늘 시장은 정말 급락이 나왔을 겁니다. 못해도 코스피가 1%, 많게는 2%, 3%까지도 크게 급락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확진자 수가 3,000명을 처음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이슈가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종목, 그리고 업종, 또 코스피 지수 그걸 둘러싸고 있는 내용이 아무리 긍정적이고 혹은 부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얼마나 노출이 됐냐에 따라서 이게 더 이상 악재가 아닐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더 이상 긍정적인 재료가 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종목을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계속 규제 이슈가 불고 있잖아요. 그리고 매일같이 새로운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례를 보셨듯이 계속된 악재는 더 이상 시장에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을 생각해 보시고요. 한편으로 또 긍정적인 재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많이 노출이 되었을 때 그때는 오히려 조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오징어 게임. 지금 이 내용은 추석 연휴부터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데 주말 동안에 정말 많은 곳에서 지금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가 끝났다고 생각은 되진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가장 큰 대표 두 종목 버킷 스튜디오하고 쇼박스, 더 이상 오징어 게임과 관련해서 기대해볼 수 있는 재료가 무엇이 있을까? 그런 점들을 생각해봤을 때는 조금 회의적인 것 같아요. 지금 66개 국가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증가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계속 노출되는 재료, 그런 재료가 조금 더 새로워지거나 더 폭발력을 갖추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 재료는 긍정적이지 못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부정적인 기사의 경우에는 그게 더 이상 악재가 아닐 수도 있다. 이 점을 늘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종목, 쇼박스하고 버킷 스튜디오 말고 그 외에 컨텐츠 제작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종목들이 쇼박스에 비해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뉴,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에이스토리, 그리고 초록뱀 미디어. 차라리 이런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보는 게 더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지수를 보면 오늘 어떻게 마무리될지 정말 궁금한데 지난 추석 동안에 헝다 그룹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불 유예가 한 달이었기 때문에 아마 한 달이 되는 시점 10월 중순부터는 다시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늘 생각해 보시고요. 혹시나 10월 중순에 헝다 리스크로 인해서 다시 주식시장이 흔들리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무작정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그 종목을 얼마나 보유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투자를 하고 난 뒤에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그걸 판단하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투자를 하실 때 이 종목은 단기 투자다 아니면 나는 최소한 1년 이상 가져가겠다 그런 것들을 먼저 계획하고 투자하는 것이 옳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장기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수익이나 조금은 단기 투자를 할 것이냐 철저하게 투자 전략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중장기 투자라는 것은 내가 매수하려는 종목의 산업 그리고 기업의 실적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되어야 된다면 반대로 스윙 투자라든지 조금은 단기적인 투자 그런 것들은 실적보다는 재료 그리고 모멘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투자하는 것이 더욱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 그걸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 그리고 나에게 더 맞는 투자 방법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투자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중장기 투자하는 종목 중에는 대형주들이 있죠.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삼성 SDI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재료와 모멘텀보다는 그 기업에 속한 산업의 업황 그리고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컨텐츠 제작 관련주들 그런 종목들은 실적보다는 비교적 재료하고 모멘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발휘될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투자의 방향성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오늘 유가와 관련된 종목 보유하신 분들 계신가요? 오늘 유가와 관련된 종목들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지금 S51도 3%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제가 중소형주로 말씀을 드렸던 중앙에너비스 이 종목은 장중한 때 20% 이상의 급등이 나왔지만 지금은 18%에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의 유가 상승에 따라서 가장 빠르게 주가가 반영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계속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은 종목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전 세계 국가들의 경기 회복이 빨라질 텐데 그렇다는 것은 수요가 많아진다는 이야기잖아요. 반면에 지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도 있고 또 많은 국가들의 탄소 중립 정책으로 인해서 유가의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요소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TI, 이 유가 흐름 계속 같이 살펴보신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또 일각에서는 유가가 연말에 $100를 돌파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거기까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는 앞으로도 유가는 조금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반부에 코로나 확진자 수 3,000명에 대해서
한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10월 말부터 위드 코로나 정책을 검토하겠다, 그런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2차전지 소부장 기업 중에서 SKC가 오전에 굉장히 급등이 나왔어요. 일단 기사를 살펴보면 주말에 나왔던 기사인데, 사실 SKC는 동박기업으로 분류가 되었다면 기존 사업에 음극재하고 양극재,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된 신사업을 추가하겠다고 사측에서 비전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SKC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SKC 말고도 포스코 케미칼, 이 기업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음극재하고 양극재, 이 두 개의 소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양극재에 이어서 음극재에도 공격 투자를 하겠다, 그런 발표가 있었고, 어제 나온 기사에 따르면 중국에서 흑연 원료를 생산하고 있는 한 기업의 지분 13%를 인수하겠다는 이런 발표를 하였거든요. 일단 흑연이라는 것은 음극재의 중간 원료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포스코 케미칼하고 SKC, 그리고 덩달아 일진 머티리얼즈까지 오늘 2차전지 소부장 기업 중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에코프로비엠하고 LNF, 이 두 종목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규모 공급 계약건도 있었고, 또 업황 자체도 정말 좋기 때문에 소재 기업들의 상승이 정말 두드러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말 강한 상승을 보였던 위치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음극재하고 양극재, 소재 사업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하겠다고 발표를 했던 SKC도 한번 주목해보는 것이 좋은 시점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종목도 최근에 꽤나 상승을 했어요. 그렇지만 에코프로비엠하고 LNF에 비해서는 크게 상승한 측면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부담스러운 종목들보다는 2차전지와 관련이 되어 있지만 조금은 덜 부담스러운 종목, 그리고 소재 사업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던 SKC,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고요. 차라리 내가 매수 계획이 있었다면 오히려 이런 종목을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 있죠. 아무리 좋은 재료와 나쁜 재료라고 하더라도 그게 시장에 계속 노출이 되었을 때는 파급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다, 이 점을 늘 기억해 보시면서 투자하기 좋은 적절한 타이밍을 잡아보시는데 계속 고민과 함께 여러가지 생각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